안녕하십니까, 크레이지 포뮬러입니다. 6번째 유망주 영상을 이전 영상의 댓글에서 영감을 얻어와 바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 인물을 언급해 주셨지만 저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을 테오 폴시어로 정해보았습니다. 폴시어는 이미 데뷔를 확정지은 잭 도안과 같은 2003년생으로 프랑스 국적의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FIA 포뮬러 시리즈에서만 경쟁을 펼치지 않고 다른 종목까지 팔을 뻗어나가면서 커리어를 쌓아올린 케이스입니다. 가장 먼저 2살 반이 될 무렵에 카트를 타기 시작했고 7살이 되고 난 이후에 대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국가인 프랑스에서 열리는 다양한 카트 대회에 참여하면서 수차례 우승을 차지했고 국제대회로 뻗어나가 CIK FIA 주니어 챔피언십과 독일 카트 챔피언십 주니어 부문에서 3위를 수상했습니다. 이후 2018년 14살이 되는 해에 프랑스 F4 챔피언십에 데뷔하면서 싱글시터 데뷔전을 가졌고 첫 서킷의 2경기부터 2위와 3위, 2라운드에서는 7위, 4위, 6위를 차지하면서 최고의 출발을 했고 스파에서 열린 2번째 경기에서 싱글시터 경기 첫 우승이자 이 시즌에서의 마지막 우승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초반에 좋은 성적을 기반으로 시즌이 끝날 때 포디움 총 7회라는 기록으로 챔피언십 3위를 수상했습니다. 이듬해 폴시어는 ADAC의 F4 챔피언십에 참여하게 됨과 동시에 이 시기에 자우버 주니어 팀과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이 시즌은 콩라인과 우승자 태클을 번갈아 가면서 드라이버에게 힘든 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7번의 우승과 16번의 포디움을 차지했고 폴시어와 같은 해에 태어난 레드불 주니어 데니스 아우거와 단 7포인트 차이로 챔피언십 우승을 얻어냈습니다. F4에서 2개의 시즌을 치르고 곧바로 F3 카테고리로 승격했습니다. 2020 시즌에 아트 그랑프리와 손을 잡았고 애당초 3월 개막이었던 시즌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7월로 연기되면서 상위 카테고리 데뷔가 늦춰졌고 이 때문인지 시즌 첫 경기의 첫 라운드에서 거의 꼴찌에 가까운 기록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라운드부터 반전이 시작됐는데 퀄리파잉에서 2위를 차지하며 이그리드 스타트를 했던 폴시어는 격하게 1위 경쟁을 하던 제이크 유즈와 리암 로슨이 레이스 후반에 충돌하게 되면서 3위에서 한순간에 1위로 올라섰고 16살의 나이로 첫 F3 우승을 차지하면서 FIA 포뮬러3 최연소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라운드인 헝가로링에서 3그리드에서 출발해 전위에 있던 2차량을 가뿐하게 제치고 2위와 무려 12초 차이로 2연속 우승을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실버스톤에서의 3번째 포디움, 스파에서 첫 레이스의 2위로 4번째 포디움, 그리고 2번째 레이스에서는 5위를 차지하면서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쌓아나갔습니다. 그리고 폴시어는 이후 4개의 레이스에서 모두 포디움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지만 이 시즌의 F3 챔피언이었던 오스카 피아스트리에게 고작 3점 차이로 밀려나 챔피언십 2위를 차지했으나 시즌 전체를 통틀어 리타이어 한 번 없이 모든 레이스를 완주한 몇 안 되는 풀타임 드라이버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시즌이 열렸고 F3로 승격한 지 고작 1년 만에 F2 카테고리로 승격한 폴시어입니다. 폴시어는 여전히 아트 그랑프리와 손을 잡고 있었고 3월부터 시작되는 포뮬러2의 풀시즌을 치르게 됐습니다. 첫 경기인 바레인 스프린트 경기에서 11위를 얻어내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할 뻔했으나 곧바로 이어지는 롱레이스에서 차량의 문제로 인해 리타이어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19그리드에서 출발했지만 6위까지 등반하면서 포뮬러2 데뷔 후 첫 포인트 피니시를 하게 됐고 롱레이스에서도 8위로 마무리 지어내면서 무난하지만 아쉬운 출발 신호탄을 발사했습니다. 앞서 2020 시즌의 폴시어가 F3 최연소 우승자 기록을 가져갔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멈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지코에 열렸던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폴 포지션을 차지했는데 이때의 나이는 17살로 최연소 폴시터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또한 폴 포지션에서 출발해 2위와 3초 격차를 벌리면서 우승했고 이전까지 노리스가 가지고 있던 F2 최연소 우승자의 기록까지 뺏어오게 됐습니다. 곧이어 펼쳐진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서는 충돌사고로 인해 손목 골절을 당했지만 스프린트와 롱레이스에서 각각 5위와 8위라는 성적을 달성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내보였습니다. 이후 몬차에서 개인 포뮬러2 커리어 2번째 우승을 차지했고 곧이어 펼쳐진 러시아 그랑프리에서 피아스트리에게 단 2초 차이로 밀려나게 되면서 준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 시즌에 2번의 우승, 3번의 포디움, 4번의 패스티스 랩, 1번의 폴 포지션이라는 기록으로 F2 데뷔 시즌 총 140점, 챔피언십 5위를 얻어냈습니다.
이듬해인 2022 시즌에도 포르쉐어는 아트 그랑프리 소속으로서 새로운 파트너로 또 다른 메르세데스 주니어인 프레드릭 베스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바레인에서 열린 첫 스프린트 경기부터 단추를 잘 끼워나가나 했지만 기동장치에 결함이 생겨 더 이상 주행을 할 수 없었고 상위권에서 경쟁을 하던 포르쉐어는 첫 경기부터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하지만 곧장 이어진 롱레이스에서는 1000렙에서 스핀하는 고비를 겪고도 앞서 있던 선수 모두를 제쳐내면서 시즌 첫 우승을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직후에 펼쳐진 사우디 그랑프리에서는 프랙티스 세션에서 큰 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퀄리파잉 세션에서 엔진이 제 성능을 내지 못해 21그리드로 스프린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스프린트로 포인트를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고 롱레이스를 노려야만 했는데 이번에는 다산랩제 도는 중에 기어박스에 문제가 생겨 리타이어를 하게 됐고 챔피언십 경쟁에서 잠시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몰라의 세 번째 라운드에서 앞서 달리던 드라이버들이 사고가 난 것을 발판 삼아 시즌 2승제를 거둔 반면 모나코에서 아쉽게 준우승을 얻어내고 바쿠에서는 포인트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후 헝가리에서 우승을 한 번을 더 얻어내면서 시즌 전체 성적 3번의 우승과 7번의 포디움으로 164포인트, 이 시즌의 챔피언인 드로고비치의 딜을 이은 챔피언십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듬해 어느새 F2에서만 3시즌제를 치르게 됐던 포르쉐어는 이 3시즌 모두 아트 그랑프리에서 달렸습니다. 21년도 우승자인 피아스트리, 22년도 우승자인 드로고비치는 모두 F2를 졸업한 상황에서 포르쉐어가 유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듯 오스트리아에서의 날씨로 인한 변수와 사고로 인한 리타이어를 제외하고서 오로지 순수 실력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우승만을 차지했지만 포디움에 무려 10번이나 올라가면서 도합 포인트 203점으로 3번의 도전 끝에 포뮬러2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포뮬러2 드라이버로서 활동하던 중에 알파로메오의 차량을 테스트하면서 관계자들의 눈에 들기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가장 촉망받는 유망주들 중에 한 명으로서 F1 시트의 한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 시즌에는 인디카 시리즈의 6경기를 부상 선수와 방출 선수를 대체해 출전했습니다. 포르쉐어는 첫 경기가 끝나고 진행한 인터뷰에서 인디카 레이싱은 정말 훌륭하고 아주 재미있다 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메이저 포뮬러 대회가 아닌 인디카에도 흥미를 보였고 만약 F1 시트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인디카 등의 다른 카테고리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자우버와 아우디의 미래, 테오 포르쉐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F1에서 뛰고 있는 현역 프랑스 선수가 이미 2명이나 있고 하위 카테고리에서 잠깐 반짝한 것이 아닌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F1 시트에 앉았을 때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포르쉐어의 앞날이 꽃길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레이지 포뮬러였습니다.